여러분 안녕. 네, 제주 김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자,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제주 김선생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막막한 심정인데요. 어쨌든 이 제주 김선생을 다시 시작한 만큼 또 한번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좀 배우기 시작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문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을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다루는 이번 시간에도 저의 일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 TV를 참 많이 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좀 많이 보고 군대 가서도 TV 많이 봤는데요. 군대에서 봤던 드라마 갑자기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기억나는 드라마가 주몽 있었고요. 주몽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슴을 설레게 했던 뉴하트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하트 압니까? 그 메디컬 드라마인데 그 심장을 다루는 그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마침 군대에 있을 때 뭐였냐? 공군의 심장, 엔진, 전투기의 심장 엔진을 다루는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주 그 당시에 뉴하트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군대 졸업이 아니죠. 제대를 하고 나서 사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TV를 거의 챙겨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이렇게 쉴 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막 드라마나 예능이나 TV를 통해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영상을 안 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TV로 보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유튜브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넷플릭스, 왓챠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아침 조회를 하러 우리 교실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이제 다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을 때 뭐 하나 쓱 보면요, 대부분 유튜브 보거나 웹툰 보거나 게임 하거나 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그 핸드폰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이렇게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바로 전에 없던 스마트폰이 생겨난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생겨났고, 스마트폰이 생겨나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유튜브도 그런 거죠. 유튜브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스마트폰이 개발된 다음에 더 커졌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것처럼 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문화가 바뀌는 것, 즉 문화 변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벌써 흥미롭지 않나요? 예,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문화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문화 변동, 제가 방금 전에도 소개했지만 문화 변동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문화가 변동, 바뀌는 거예요. 즉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TV로 영상을 보던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요. 이런 게 바로 문화가 바뀌는 건데, 자, 문화가 바뀌는 거를 이제 뭘부터 배울 거냐면, 문화가 왜 바뀌냐? 문화가 왜 바뀔까요? 문화가 바뀌는 요인, 문화 변동의 요인이 교과서에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발명. 여러분 발명이 뭐예요? 발명이 뭐야?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발명이죠. 그 다음에 또 발명 짝꿍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발견. 발견은 뭡니까? 이미 있던 거를 새롭게 찾는 거죠. 자, 발명과 발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발명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스마트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발견은 이미 있는데 새롭게 발견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 불 같은 거, 원시 시대의 불 어땠습니까? 갑자기 몰랐는데 불이 막 번개가 치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기도 구워 먹고 막 하면서 이제 인류가 발전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있던 거를 찾는 거예요. 뭐 각종 지하자원 같은 것도 하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여러분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수업 내용은 교과서 205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도 같이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발견이 이루어지면 문화가 바뀌게 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그냥 날고기에 그냥 이렇게 뜯어 먹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고기에 구워 먹는 거죠.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구워 먹게 되면서 이제 많이 음식 문화도 많이 달라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문화 전파입니다, 여러분. 문화 전파는 뭐냐면요, 다른 사회에서 우리 사회로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그런 문화 요소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문화 요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 요소, 교과서 205페이지에 보면 문화 요소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문화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는 그냥 우리 삶의 모습 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에 다양한 것들, 기술도 있을 거고요, 규범도 있을 거고요, 가치도 있을 거고, 예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문화 요소라고 해요. 그럼 문화 요소들이 이제 한 사회에 있던 게 다른 사회로 뭔가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가 전파됐다, 이렇게 해서 문화 전파 이렇게 되고요 라고 부르고, 문화 전파가 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 전파가 되는 세 가지 방식, 뭐냐? 첫 번째, 직접 전파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회의 문화 요소를 다른 사회에 직접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가지고요. 여러분 문익점 선생님 잘 아시죠? 문익점 선생님이 뭘로 유명해요? 바로 모카씨를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신 분 아닙니까? 자, 그렇게 문익점 선생님께서 중국에 가서 몰래 모카씨 하나 갖다 가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온 거, 요거를 바로 직접 전파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직접 전파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간접 전파가 있겠죠. 간접 전파는 뭐예요? 직접 전해준 건 아니고 그런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 책을 통해서 간다거나 전파된다거나, 혹은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전파되면은 그것 역시도 간접 전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예요. 여러분 요리 영상 좋아합니까? 저는 백종원 선생님의 영상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요리 채널들을 좀 즐겨보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해외에 있는 영상들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태리 요리사가 직접 만드는 파스타, 이태리 현지에서 셰프가 만드는 알리올리, 요런 거 이제 또 뭐 있습니까? 까르보나라, 요런 것들 직접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현지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는 요리 그 다음에 또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익힐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이태리 요리에 대해서 문화들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이제 간접 전파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극 전파라는 겁니다. 자극 전파는 뭐냐면요, 한 사회에 있던 그런 문화 요소의 아이디어만 건너가요.
아이디어만 건너간 다음에 거기 새로운 사회에서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 자극전파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이두문자예요. 이두문자인데 이제 중국에서 누구지? 이두문자 설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설총 스님인가? 그분이 이제 거기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 한자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쓴 게 이제 이두문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이디어만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식 그 새롭게 발명한 거를 이제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이 자극전파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화전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직접전파, 간접전파, 그 다음에 자극전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요. 그 문화 변동의 요인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세 개 배웠습니다. 바로 발명, 발견, 문화전파 이 세 가지 요인을 배웠어요. 문화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 문화 발생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요인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발명과 발견은 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문화 전파는 한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죠. 다른 사회가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런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발명과 발견, 문화 전파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교과서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문화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뭔지, 즉 발명, 발견, 문화 전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좀 문화 전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문화 전파는 다른 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로 문화 요소들이 이렇게 건네지면서 문화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회가 만나서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만나가지고 문화가 바뀌는 거를 이제 문화 접변이라고 부릅니다. 문화 접변, 문화가 서로 접해서 변하는 거. 그래서 이걸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접변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 사회의 문화 요소와 A 사회의 문화 요소가 B 사회에 전파가 됐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207페이지의 자료 1번에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중국의 그 연변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그 조선족이 많이 사는 걸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연변이라는 곳인데요. 연변이라는 곳은 우리 이제 북한 쪽 그 지역이랑 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도 많이 가서 옛날부터 많이 가서 그쪽 지역에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한국의 언어인 우리 한글과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언어인 중국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두 사회의 문화 요소, 두 가지 언어가 서로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문화 접변의 결과, 즉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공존이 뭐예요? 함께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의 언어가 함께 존재하는 걸 바로 문화 공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공존을 다른 말로 병존 이렇게도 말합니다. 문화 병존, 문화 공존 같은 말이에요. 같이 있다는 의미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사회의 문화 요소가 서로 다른 게 만나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롭게 들어온 게 기존에 있던 걸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놈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이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문화 동화. 여러분, 동화가 뭐예요? 비슷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새롭게 문화 요소가 들어왔는데 그거처럼 다 비슷하게 바뀌는 걸 문화 동화라고 해요. 여러분, 요거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교과서에도
그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어땠습니까? 미국에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들이 쫙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 백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혹하게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그 기존의 그 원주민들만의 문화가 미개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 백인들의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백인들의 문화를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바로 대표적인 문화 동화 현상이죠. 원주민들이 자기의 문화를, 기존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런 미국 백인들의 문화를 갖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 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 문화 융합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단순히 섞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융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두 개 섞이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있는 거, 공존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문화 요소와 또 다른 문화 요소가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 융합의 또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한번 나오는 걸 좀 보면요, 교과서 206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에 보면요, 강화도 성공의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당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들 있죠. 막 유럽의 그 멋진 성당들, 한국에도 물론 성당이 있지만, 근데 여기 강화도 성공의 성당은 매우 특이한 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막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궁궐처럼 도자기를 막 이렇게 해놓고 처마가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도 박혀있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뭐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그런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성당의 양식대로 지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건물 양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에 있던 건물 양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런 고궁 양식과 서양의 그 건축 양식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버무려져서 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건축물이 탄생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문화 융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 세 가지를 같이 배웠어요. 자, 뭐 배웠죠? 자, 같이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자, 문화 공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먹어버리는, 그걸 바로 문화 동화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 전혀 두 가지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탄생하는 게 바로 문화 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좀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문화 변동의 요인과 문화 변동의 양상,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요인과 양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를테면 퀴즈로 문화 변동의 요인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문화 공존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 냈는데 자극점파 이렇게 쓰면 적절하겠습니까? 자, 문화 변동의 요인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 문화 변동의 양상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은 거의 다 이제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더 던져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줌이라고 하는 걸 써봤을 겁니다. 여러분, 줌을 통해서요, 문화 전파를 하면 요거는 직접 전파일까요? 간접 전파일까요? 다시 한번, 줌을 통해서 문화를 전달하면 이건 직접 전파일까요? 간접 전파일까요?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차분히 고민을 해보고요. 한번 답을 알겠는 사람은 이 댓글로, 유튜브 이 제주김 선생 채널 유튜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잘 답변을 한 친구에게 소정의 상품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랜만에 돌아온 제주 김 선생이었고요.
이 영상을 본 다음에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꼭 퀴즈를 잘 풀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그 퀴즈 제가 거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칸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다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